안녕하세요. 김종수 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입시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보통 이제 취합을 해서 자기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그 입시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그냥 오직 수능만. 물론 수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관심 있는 친구들은 입시와 관련된 정보는 이제 자기가 이제 취합을 하긴 하는데 대신 그 정보들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알고는 있지만 자기가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 자, 그래서 쌤이 원래 여러분들 그 메가캐스트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왔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입시가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좀 더 정보에 목말라 있는 것 같아서 쌤이 예전에 했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발표된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매주 시리즈로서 여러분들 수시와 관련된 정보를 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내신, 그 오해와 진실이야. 왜냐면 그 아직도 내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 물론 중요합니다. 잘 받아서 뭐 나쁠 건 없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신이 얼만큼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있으면 아마 이제 기말고사 기간인데 기말고사 자체 휴강, 뭐 수능 공부도 안 해, 논술 공부도 안 해, 오로지 기말고사만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수시에서요. 여러분들 뭐 정시에서는 또 알고 있어요. 수능이 제일 중요하지, 그치? 뭐 수능 몇 점으로 내신은 뒤집힙니다. 근데 수시에서는 그걸 또 이제 잘못되게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늘은 두 학교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뽑은 학교가 서강대하고 경희대인데 다른 학교들도 뭐 좀 차이는 있어. 그렇지만 대동소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서강대하고 여러분들 경희대도 올해 2014학년도 시험에서는 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여러분들 공개된 자료인 2013학년도 그 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의미가 뭔지 따져보자는 얘기야. 자, 일단 여러분들 그 서강대 걸 먼저 보시면요. 서강대는 그 논술 전형에서 일단 쌤이 논술 위주로 얘기를 먼저 할게. 논술 전형에서 우선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을 합니다. 자, 대신 여러분들이 뭐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은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논술과 관련된 전형의 원서를 쓰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채점이 된 다음에 이제 그 수능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그 제출을 하면 그거 가지고 우선 선발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들은 우선 선발로 먼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우선 선발에서 대상이지만 떨어진 친구들과 최저 학력을 만족한 친구들을 또 다시 취합을 해서 일반 선발로 학생을 뽑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기본적인 틀을 알아두시고요. 자, 이때 여러분들 반영 비율을 보면은 논술이 70%야. 그 다음에 자, 학생부가 30%인데 이 학생부 30%도 둘로 나눠집니다. 자,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건 뭐 학교마다 달라. 근데 일단은 그 서강대 경우에는 교과가 15고 15%라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비교과가 15야.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은요. 논술이 50입니다. 50%고요. 학생부가 50%야. 그리고 이 중에서 교과가 30%. 애우려고 하지 마. 물론 이제 서강대를 준비한다면 뭐 애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뭐 애워봐야 의미는 없어, 그치? 근데 자기가 이제 분석할 때 분석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잊으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숫자에 많이 현혹이 되는 거야. 물론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어. 뭐 일부 학교는 비슷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일부 학교는 뭐 논술의 비중이 좀 더 낮은 학교도 있고 높은 학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가서 확인하면 돼. 이런 것들은 보통 세부 입학 전형이 발표되지 않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틀은 미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자기가 지원 대학 위주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써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명목상의 반영률이다 해서 명목 반영률이라고 얘기를 해.
여기에 절대 현혹이 되면 안 돼. 절대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그 실질 반영률이란 걸 발표를 해. 실질 반영률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아니고 뭐 설명회나 이런 데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 반영률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일반 선발 위주로 보자. 쌤이 우선 선발도 얘기는 하겠지만 일반 위주로 보자. 자, 여러분들 자연계열 걸로 볼게. 자연계열 표를 보시면요. 1등급과 2등급 사이. 일반 선발 보자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 표 둔 겁니다. 1등급과 1.5등급 사이 해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겠지. 자, 걔네들이 점수가 1등급과 1.5등급 사이일 때 얼마라고 막 나와 있어. 그치? 그게 여러분들 보면은 300. 합하면 300입니다. 합은 안 써있어, 학교 발표에. 근데 쌤이 합해놨으니까 300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가 30점이야. 근데 보통 채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해.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이 500점, 그 다음에 학생부가 500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교과 20은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 여러분들 출결하고 그 학생 그 봉사활동, 그치?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등급이 제일 낮은 사람도 200점이지. 그치? 10배야지. 200점 중에 180점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난 봉사활동 정말 싫어 막 하거나 정말 학교를 많이 빠졌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큰 점수 차는 나지 않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비교과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 300 중에 잘 봐봐. 맨 마지막에 보면은 평균 등급이 8.51에서 9등급. 그치? 거의 마지막 등급이지. 그 사이에 들었을 때 점수를 다 합쳐보면은, 여러분들 합치지 마. 쌤이 합쳐놨으니까 150이야. 150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기본 점수가 150이 난다는 얘기야. 기본 점수가 150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50% 중에, 기본 점수가, 일단은, 교과는 150이야. 그 다음에 비교과는 180이야. 아까 쌤이 얘기했지. 제일 낮아봐야 90, 90에서 180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합치면 얼마야? 330인가? 330이야. 즉 기본 점수가 330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점수 나는 건 실질적으로는 170이 되는 거야. 자, 근데 논술도 마찬가지야. 논술도 이건 학교마다 틀려. 그 다음에 매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딱 픽스해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간에 논술도 기본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쌤이 요거는 그냥 추정으로 할게. 논술의 기본 점수 예를 들어서 뭐 200점을 줬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 200점도요 많이 준 거야. 왜냐면 이거는 학교가 발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발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내부적으로 보통 사용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발표 안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기본 점수 200을 줬다는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후하게 준 거야. 그치? 후하게 준 거야. 여러분들 기본 점수를 안 주면 이게 500점 만점이 됩니다. 논술이.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300이잖아.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점수차가 날 수 있는 게 300이고요. 여기서 실제로 점수차가 날 수 있는 게 170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470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470분의 30, 300. 그 다음에 여기는 470분의 17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대충 50으로 계산해봐도 거의 60 몇 프로지. 그래서 거의 그냥 근사식으로 할게. 65% 안팎이란 얘기야. 그리고 여기는 뭐 35% 안팎이 되겠지. 35% 안팎이 됩니다. 즉 기본 점수를 제외하고 실제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점수 폭을 따져보니까 어떻게 돼? 아까 50과 50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지. 거의 뭐 65% 대 35%니까 2대1 정도의 비중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학교에서 말하는 실질 반영률이야.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다 용어를 하나 더 추가할게. 뭐냐면 실질 반영률 말고 그냥 이거 선생님이 만든 용어야. 진실 반영률이라는 게 있어. 진실. 자, 여러분들 논술은 어쨌든 간에 기본 점수 이렇게 줬다고 가정한 거야. 기본 점수 안 주면 500대 17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차이나. 그치? 더 차이나. 왜냐면 거의 3대 1까지 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논술은 여러분들이 요 점수가 다 점수라고 봐야 돼. 기본 점수를 제외하고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자. 요 학교에서 기본 점수를 제외하고 줬던 330인데 쌤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얼마가 차이 나는 거냐면 그 150이 차이 나는 거지. 내신에서 그 교과에서 150점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요. 300하고 기본 점수가 150이니까. 그 다음에 비교과에서 20점 정도가 차이 날 수 있다고 그랬어. 왜? 200점인데 뭐 가장 낮게 맞아봐야 180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뭐 이건 20은 별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치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외를 해두면 자, 요 150의 진실을 한번 보자고. 자, 여러분들 봐봐. 표를 봐봐. 자, 1등급에서 1.5등급 사이는 자, 1등급에서 1.5인데 그냥 쌤이 앞에 것만 쓸게. 뒤에 걸 쓸까? 뭐 어쨌든 자, 그럼 뒤에 걸 쓸게. 자, 어쨌든 간에 1.5등급까지는 300입니다. 300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2등급까지 쌤이 합을 해봤더니 298이야. 그 다음에 중간에 생략하고 3.0등급까지 그 점수를 3.0등급 그 여러분들 행의 점수를 합해보면 294입니다. 그 다음에 4.0까지 합쳐보면 4.0 그 행의 값을 합쳐보면 288이야. 물론 여러분들 보다시피 어때? 격차가 더 나고는 있어. 분명히 더 나고는 있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0까지 보자. 사실 5.0이면 거의 중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근데 중간인데 278이야. 6.0까지 한번 해볼까? 자, 6.0까지 하면은 얼마냐면 258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간 생략하고 9.0 요 점수폭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150이야. 등간격이 아니라는 거야. 즉,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학교가 6.0 뭐 이건 잡기 나름인데 5.0 내지는요. 6.0까지는 점수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뚝뚝 떨어집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 학교는 그치 한 요 정도 5.0에서 끊을까? 여러분들 서강대야. 여러분들이 보통 최상위권 대학이라고 말하는 서강대입니다. 근데 5.0까지도 점수차가 22밖에 안 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서강대가 6.0까지 치더라도 사실은 20인데 여기다 20도에 되네. 42가 되겠지. 그치? 봐봐. 요 등급 차이가 20인데 여기 등급 차이가 얼마야? 20이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는 5.0까지는 뭐 크게 점수차를 두지 않겠다는 얘기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봐봐. 논술이 지금 굉장히 방어적으로 숫자를 정해서 300으로 본 거야. 500일 수도 있어. 근데 300으로 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딱 5.0이야. 그래도 1등급하고 1.5등급 사이에 든 친구들하고 비교하면 22점 차이가 나. 근데 논술이 예를 들어서 300이야. 근데 소문항이 예를 들어서 뭐 8개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하더라도 300개의 8문항이면은 한 문항에 40점이라고. 무슨 말인지 가지. 즉, 요 차이는요. 그냥 단순. 물론 실제는 좀 더 복잡해. 왜냐면 실제 여러분들 그 논술 문항도 점수가 다 다르겠지, 그치? 문항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냥 계산하면 소문항이 8개일 때 한 문제당 대략 40점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그치? 요 차이가 여러분들 소문항, 반문항 차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차이와 요 차이가 소문항, 한문항 차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에서 발표한 그 등급표 같은 거를 잘 보면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어느 등급까지는 그치 큰 차이를 두지 않겠다. 근데 어느 등급 물론 딱 몇 등급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 서강대 같은 경우는 거의 요 사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그래. 뭐 너가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비평준화 학교라든지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내신 손해를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것 때문에 손해는 보지만 아주 큰, 즉 치명적으로 뭐 소위 여러분들 용어로 얘기하면 역전이 불가능한 손해는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대신 어쨌든 간에 내신은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 실력과 성실도는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나쁜 거는 그치 점수 잘 주겠다는 얘기야. 잘 보십시오. 자, 자기 등급 대충 맞춰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봐봐.
여기까지 잡을까? 여기까지 잡으면 40이었어. 자, 봅시다. 그럼 이제 42점 차이랑 300점 차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거의 9대 1입니다. 9대 1이. 즉, 내신 진실 반영률은 왜? 실제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9등급인 사람이 서강대를 볼 리는 없단 말이야. 많이 양보해도 쌤이 지금 양보 정말 많이 해서 그래 6등급이야. 근데 수학하고 과학, 서강대니까 수학이지. 수리논술 실력이 좋아. 그래서 보겠다. 그 다음에 최저학력 맞출 수 있어. 그래서 보겠다.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그런 친구들 경우에도 그렇지 실제 내신의 반영률은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신의 진실이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말하는 명목 반영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실질 반영률 현혹되기 쉬워. 근데 그것도 사실은 진실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 반영률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수치로 딱 떨어지게 얘기한다는 건 큰 의미는 없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신이 반영된다는 거야. 쌤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는 계속 했어. 근데 그때는 예를 들어 그냥 쌤이 그냥 수치로 그냥 대충 써서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 쌤이 일부러 좀 더 설득력을 높이려고 여러분들 유명한 대학 두 대학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경희대도 보자. 경희대는 조금 간단해. 자, 여러분들 해서 두 번째 경희대를 보시면요.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교과 영역 돼 있지, 그치? 자, 그래서 대신 경희대는 조금 간단하게 서술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표가 과목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석차 등급에 따른 등급 점수만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1등급 하면은 10이야. 그 다음에 2등급 하면 9.6이야. 3등급 하면 8.8, 4등급 하면 8, 5등급 하면 6.8, 그치? 그 다음에 6등급 하면 5.6, 6등급까지만 적을게. 5.6. 그 다음에 쭉 해서 마지막에 9등급이 되면 얼마냐면 2입니다. 표에 있으니까 뭐 선생님 다 적는 의미 없지. 선생님 그래도 은근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서강대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지. 자, 여러분들 봐봐.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얘들 점수를 더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9등급이 아까 얼마였어? 150이었지. 150이었어. 그치? 서강대 내가 우선 선발 얘기를 안 했구나. 우선 선발 얘기 좀만 더 할게. 서강대 거. 미안해. 자, 여러분들 서강대 우선 선발 표를 봐봐. 표가 더 짧지. 짧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1등급하고 2등급 사이가 150점 만점이야. 맞지? 맞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자기가 9등급을 맞더라도 110이야. 격차가 더 작지.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선 선발은 수능의 어떤 그치? 수능에서의 어떤 조건, 더 높은 수능 점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고 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너는 내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7등급이 자 다시 한번 우선 선발이요. 서강대는 우선 선발이 교과가 150 만점이었어. 그 다음에 9등급을 맞아도 110이야. 점수차가 40밖에 안 나. 아까 여기 6등급 차이 정도의 점수차밖에 안 나.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7등급이요. 평균 7등급을 받은 사람이 얼마가 되냐면 148.6이야. 즉 우선 선발은 거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7등급까지는 크게 손해보지 않게 하겠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가지? 더 심하지, 그치? 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빼먹었어. 자, 다시 한번 경희대로 와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강대는 여러분들 기본 점수가 그 표 안에 그냥 따로 써있지 않고 같이 써있는 거야. 근데, 자, 경희대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각 과목별로 등급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 산출 방법이라고 써있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균 등급 점수를 A라고 써놨어. 그래서 이 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부 이수 과목 등급 점수의 합을 내. 그 다음에 나누기 과목 수를 했어. 말 그대로 평균 등급이야. 그래서 평균 등급입니다. 그래서 따로 여러분들 뭐 공식을 쓰진 않을게. 여러분들 첨부된 파일에 있으니까. 자, 그래놓고 여러분들 반영 성적을 Y라고 해놓고 또 별개의 문자로 했어. 여기서조차 여러분들 수학이 나오는 거야. 자, 근데 여러분들 수시 1차를 보시면요. 학교생활 충실자 전형, 작년 거야, 작년 거. 반영 비율이 100%야. 그래서 환산 공식이 100A야. 무슨 말인지 가지? 즉, 나는 전체가 1등급 나왔어요. 그러면 A가 1이야. 무슨 말인지 가지?
무슨 말인지 가지?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된 거야? 곱하기 100을 하면 돼. 그러면 1000점 만점이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다 1000점 만점으로 매겨. 그래서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은 결과적으로 학생부 전형이야. 그래서 학생부 전형은 그냥 다 교과 영역 가지고 따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평균 냈더니 나는 1등급하고 2등급, 3등급 섞여 있어서 막 평균 냈더니 얼마야? 그럼 그 점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여러분들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실기 우수자 전형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해당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수시 2차 봅시다. 수시 2차 보면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어. 얘도 뭐야? 100%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부와 관련된 전형 걔네들은 내신 100%인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걔네 전형의 단점은 있어. 내신 좋은 친구들 굉장히 많다라는 거 첫째가. 그 다음에 둘째 실제로 학교에서 전형은 있지만 뽑는 학생의 수는 적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지. 잘 따져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따지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 학생 전형의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논술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학생 전형 이게 논술 전형이야. 자, 근데 이거 Y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 어떻게 나눠졌느냐? 자, 일단 봅시다. 일단 여러분들 우선 선발을 보면은 공식이 4A 플러스 360이야. 그 다음에 일반 학생 전형은 6A 플러스 540이야.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그냥 공식이 저런 내용이 아니라 무슨 뜻인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야. 따져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올 1등급을 받았어. 그럼 10이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들? 여기다 10을 넣는 거야. 10을 평균 등급이니까 10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40이 더해져서 어머나 400이 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여러분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 전형이 내신이 작년이야. 오해하면 안 돼. 올해는 올해 발표된 거 확인하십시오. 40% 들어갔습니다. 학생부가 40% 들어갔다고. 무슨 말인지 가지. 그 40%니까 400점 만점인데 이렇게 점수를 내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일반 선발 전형은요. 내신이 60이었어. 그럼 나머지 40이 바로 논술이란 얘기야. 그런데 6A 플러스 540이니까 A를 10점 맞더라도 이제 10점 맞아야 60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경희대니까 6등급까지 한번 생각해 볼까? 6등급까지? 자, 왜냐면 9등급이더라도 여러분들 빵이 아니야. 9등급이면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으로 기준을 삼읍시다. 왜? 우선 선발은 더 차이가 안 나. 더 차이가 안 나. 근데 일반으로 따져보면 그나마 차이가 더 크게 나는 일반으로 따져봐도 여러분들 전부 1등급 받으면 뭐였어? 그치, 600이 됐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근데 전부 9등급을 맞더라도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기본 점수가 아니야. 잘 생각해봐. 등급이 없는 사람 없잖아. 어차피 여러분들 등급이 없는 검정고시 그런 친구들은 비교 내신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9등급이면 여러분들 2야. 6이 10이야. 10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540이 기본 점수 같지만 사실 540이 아니라 552가 기본 점수야. 근데 실제로 9등급인 친구들이 특별한 어떤 학교가 아니라는 경희대를 쓰겠냐 이거지. 그럼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6등급이라 하더라도 5.6 곱하기 6입니다. 5.6 곱하기 6이니까 34로 계산하자 그냥. 어차피 근사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34를 더해. 34를 더하면 574가 되는 거야. 실제 차이 얼마입니까? 26이 됩니다. 6등급이어도. 그럼 보니까 어때? 오히려 서강대보다 더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야. 물론 6등급 기준으로 따지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써있는 공식 자체가 사실은 360, 540이 기본 점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다 플러스 우선 선발은 8, 일반 선발은 11을 한 게 기본 점수야. 이렇게 기본 점수를 준다는 얘기. 물론 이제 그 기본 점수를 표현하는 방식만 달라진 거야. 두 학교가. 이게 여러분들 내신의 진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어때? 간격이 꽤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간격은 굉장히 작지. 조금씩 간격이 늘어나.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 보이는 것도 사실은 뭐야? 언뜻 봤을 때는 와
요 경희대는 골고루 내신을 주는 것 같다. 좀 그 위로 갈수록 물론 그 점수차는 적고 밑으로 갈수록 점수차는 큰 것 같지만 나름 딴 학교에 비해서 골고루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식에 집어넣으니까 사실은 뭐야? 여러분들 90% 이상 써있는 숫자의 90% 이상을 기본 점수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실은 뭐야? 경희대는 그치. 경희대는 여러분들 조금 더 논술 쪽에 치중이 많이 되는 학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서강대보다도. 무슨 말인지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바로 논술의 내신의 진실이야. 뭐 계산 쌤이 뭐 그 명목 반영률하고요. 명목 반영률은 써 있는 게 명목 반영률이고 실질 반영률, 그 다음에 진실 반영률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숫자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금방 감이 올 거야. 자, 그러면 결국 수시 전형에서 내신의 의미가 뭐냐야. 자,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자, 첫째로 여러분들 그 학생부 위주의 전형. 학생부 위주의 전형에서는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내신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내신이야. 하지만 이 전형의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방 대도시에 적당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1등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왜냐면 뭐 자연계 같은 경우에 우리 학교는 자연계가 100명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가지. 근데 저 학교에는 자연계가 400명이야. 같은 1등을 해도 내신 등급이 달라져.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솔직히 뭐 인정한다면 어쨌든 간에 중심부로 올수록 내신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 무슨 말인지 가지. 그래서 이 전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학생부가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나 정도의 그 학생부 성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 되겠느냐야. 왜냐면 여러분들 전국에 고등학교가 2천여 개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가시죠? 물론 그 고등학생들이 다 이 전형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왜? 여러 학교 따져놓고 본다면 그치? 근데 여러분들 내가 학교에서 1등 한다 하더라도 비슷한 친구들이 그치? 2,000명 정도 이상 있단 얘기야. 그래서 내신이 중요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학생부 위주의 전형을 신경 쓰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을 챙겨야 돼. 그건 맞아. 하지만 그치? 정원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학생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정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물론 그 장점도 있어. 뭐 논술이라는 것처럼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 그냥 원서 넣어놓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수능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논술 전형을 보지 않는다면. 그치? 그런 게 좀 장점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술에서. 또는 뭐 구술도 있으니까 뭐 구술도 포함할게. 자, 논구술에서 또는 논구술 전형에서의 내신은요, 거의 의미가 없다야. 의미가 없다. 자, 즉 기본 점수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점수로서의 의미만 있는 거야. 즉 잘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3, 4등급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최상위권 대학은 4등급 이내면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상위권 대학은 5등급 이내면 크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사실 이것도 뭐야? 자기가 예를 들어서 논술 실력이 굉장히 좋아. 그렇다면 5등급, 6등급이어도 사실은 뭐야? 소위 뒤집기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망칠 필요는 없겠지. 그렇지만 효율적인 생각을 하라는 얘기야. 왜냐면 고3의 한 달은 여러분들이 고1 때 한 달하고 달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내신을 이렇게 매달려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내신은 결국 뭐야? 기본 점수로서의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서 문제되지 않는 내신하면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같이 병행해서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치?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자, 대신 논구술 전형에서도 내신이 중요한 그런 과들이 있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의치한 등의 소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인기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의치안이야. 그치? 대부분 의치안인데, 자, 이런 과는 내신이 중요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과가 뭐 내신의 반영 방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야. 상대적으로 중요해진 건데, 왜냐면 이런 과들은 경쟁률이 높고 실력이 좋은 친구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논술의 커트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논술의 커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뒤집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일반 전형 뭐 합격자 평균이 예를 들어서 뭐 70대다. 그런데 뭐 의치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막 90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야. 경쟁률도 막 굉장히 높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신까지도 중요해진다는 얘기야. 내신이 애초부터 중요했다는 뜻이 아니라 내신까지도 어떻게 된다? 그치? 결국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과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내신까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어차피 지금 정원이 많지 않은 의치안 같은 경우는 어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시험들이 거의 내신, 수능, 그 다음에 수시 전형을 준비한다면 논술이나 구술까지도 완벽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본인이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과를 본인만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내신을 물론 내신 위주의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뭐 내신이 제일 중요하겠지. 그렇지만 단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치안을 제외한 다른 그 외에 수시 논구술 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신이 너무 큰 의미. 물론 기본 점수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뭐 일부러 망칠 필요는 없겠지. 좀이라도 여러분들이 내신을 더 잘 받아서 논술에서 조금 실수한 거를 내신으로 만회할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신은 여러분들이 벌써 이 시기에 오면은 대부분 어때? 완성이 되어 있잖아.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까. 자, 근데 대부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단 말이야. 고칠 수 없는 고1 때, 고2 때 성적 못 고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고3 때 그치 비효율적으로 내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여러분들 잘못된 입시 정보와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수시에서 내신이 갖는 의미를 쌤이 두 학교, 다른 학교도 여러분들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돼. 어쨌든 두 학교를 샘플 삼아서 분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내신이 갖는 의미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